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수준의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영상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해외 취업을 생각하지 않아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이미 온라인을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십 명의 한국인이 같은 방식으로 속아 넘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국제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새롭게 생긴 범죄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고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액 알바, 숙소 제공, 비자 지원, 간단한 컴퓨터 작업, 이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금, 폭행, 협박, 강제노동, 심지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한국인을 속이는지, 왜 한국인만 노리는지,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런 제안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생존 지침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22살 한국인 대학생 박민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캄보디아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조건은 정말 좋았습니다. 월 500만 원 가능, 숙소 제공, 언어 몰라도 됨, 단순 컴퓨터 업무. 여러분, 솔직히 혹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럴듯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박민호 씨는 해당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식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호 씨의 여권과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는 순순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사무실이 아닌 외딴 건물로 끌려갔고 그 건물은 스캠센터, 즉 온라인 사기 조직의 본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시킨 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고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빼앗는 작업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이건 불법 아니냐며 거부하자 그는 곧바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시도도 했지만 발각되는 즉시 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단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잔인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80명 이상 파악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송환된 사람들 중 일부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지만 조사 결과 사기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피해자, 어떤 사람은 가해자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 강제노동, 조직사기, 복합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주된 타겟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스캠센터의 실체 왜 하필 한국인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런 범죄 조직이 굳이 한국인을 노릴까? 첫째, 한국인은 말을 잘 듣는다는 편견과 현실을 노립니다. 한국 사회 특성상 시켜준 대로 하는 문화, 권위 복종이 강에 관리하기 쉬운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빚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절박함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생활비,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낯선 환경에서 도움 요청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도착 직후 여권과 휴대폰을 압수해버리면 도망도, 도움 요청도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한국인의 IT 활용 능력을 노립니다. 온라인 사기, 가짜 사이트 제작, SNS 조작 등 이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인력으로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스캠센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겉으로는 콜센터처럼 보입니다. 책상 줄지어 배치, 컴퓨터, 헤드셋 착용으로 정상 회사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바깥 출입 금지, 하루 1216시간,
노동, 실적 못 내면 폭행, 도망 시도 시 전기고문 및 물고문, 심지어 장기 적출 위협까지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돈 1억 번은 기계로 취급합니다. 스캠센터는 마피아 조직처럼 운영됩니다. 중국계 조폭이 투자하고 동남아 브로커가 인신매매를 담당하며 한국인 브로커가 모집글을 유포합니다. 내부에는 관리자, 보디가드, IT팀, 회계팀 등으로 조직화된 범죄 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기관이 묵인하거나 일부 경찰이 뇌물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이건 그냥 범죄자 몇 명이 아니라 국제적인 거대 산업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조직들이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에도 한국인을 투입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도와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 손자. 행세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이 스캠센터에서 만들어지고 그 전화를 누가 하는가 하면 납치된 한국 청년들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민족인 상황. 이것이 가장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증언 구조된 사람들의 충격적인 고백. 이제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례 1. 26세 남성 어씨. 처음엔 월 700만 원 준다길래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여권 뺏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실적 못 내면 전기로 맞았습니다. 그는 3개월 만에 20kg에 빠졌고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물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례 2. 24세 여성 B씨. 고객센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갔는데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을 하라고 시켰어요. 한국 나이 5060대 남성들에게 애정 표현만 잘하면 돈을 보낸다면서 거절하자 너 대신 가족에게 전화할까? 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족 사진과 주소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례 3. 30대 남성 C씨. 도망친 동료가 잡혀왔는데 전 직원 앞에서 본보기 폭행을 했어요. 그날 이후 모두 포기한 듯 일만 했습니다. 사람만 나가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구조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은 지옥 같았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알려달라였습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국 돌아와도 빚이 그대로 남고 너 신고하면 가족 찾아간다는 협박이 지속되며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 결국 다시 조직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청년들이며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캄보디아 정부는 표면적으로 강력 단속을 발표했고 수백 명 구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고 일부 경찰과 관리들의 결탁 의혹이 제기됩니다. 돈만 내면 단속 정보가 새나가는 등 단속이 일시적일 뿐 조직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살아남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경찰청 합동 TF를 구성했고 현지 대사관 중심으로 구조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태국 등과 국제 공조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도와달라 했는데 우리 문제 아니라고 돌아가라 했다. 가족이 신고했는데 구조까지 몇 달 걸렸다. 한국 돌아와도 심리치료나 지원이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대응은 있지만 속도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UN, 인터폴 등과 각국 정부가 연합해 동남아 전기 사기, 인신매매를 국제범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호주 등도 협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막강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21세기형 노예 산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도 조직 내부에 있다는 점입니다. 모집책, 관리책으로 가담하는 한국인이 있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 명만 데려오면 500만 원, 팀장 되면 월 2천만 원. 가능 같은 유혹에 넘어가 같은 한국인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산업이다. 피해자 지원 국제 공조 강력 처벌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 누구나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나는 해외 안 가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건 해외 범죄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으로 표적이 됩니다. 이 조직들은 공개된 SNS, 커뮤니티, 구직 게시판, 중고거래 정보까지 수집해 취약한 사람을 골라냅니다. 둘째, 한국 내부에 이미 하청 조직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모집 세탁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 침투한 조직은 수도권, 건물 임대 후 콜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생 사기 한 번 안 당해본 사람들도 정교한 심리전 앞에서는 속습니다. 넷째, 한 번 당하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파탄, 가족 붕괴, 우울증 등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AI 기술 활용, 메신저, 피싱 고도화, 해외 조직 확대, 국내 협력자 증가 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당합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속습니다. 충격적인 3단계 심리전. 이 조직은 정교한 3단계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1단계 도와드릴게요. 먼저 신뢰를 얻습니다. 2단계 작은 성공 주기 소액 수익을 보여주며 방심을 유도합니다. 3단계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급박한 압박을 가해 큰 금액을 이끌어냅니다. 이 방식은 지능형 사기입니다. 무작정 돈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보내게 만듭니다. 50대 이상은 신뢰 기반의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또 AI까지 이용한다. 목소리 영상 서류까지 조작되는 현실. 이 조직들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음성 합성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신뢰를 높이며 가짜 사이트와 서류로 합법성을 가장합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표적을 선정하고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개인정보와 계좌,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방 수칙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수칙입니다. 이 의심할 권리 갖기 급박한 요구는 일단 의심하세요. 이 여권 전화 개인정보 절대 맡기지 않기 맡기라고 하면 100% 의심입니다. 3. 출국 전 가족과 공유 계약서, 항공권, 숙소, 연락처를 공유하세요. 4. 공식적 확인 경로 사용 회사나 기관은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하세요. 5. 작은 입금도 의심하기 소액 유도는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6. 백업과 금융보호조치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보관, 카드 한도 낮추기. 7. 의심되면 즉시 신고 대사관 영사관, 경찰에 바로 연락하세요. 또 가족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일 주변 사람을 지키는 방법. 한 사람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립니다. 구직 광고를 함께 검증해주세요. 이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가족이 직접 통화하게 하세요. 출국 전 가족이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의심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높이세요. 정부기관에 바라는 것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이 문제는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 요구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신속한 국제 공조 강화. 마이너스 피해자 귀환 시 심리 경제적 지원 패키지 제공. 마이너스 국내 모집책 단속과 강력 처벌 시행. 마이너스 대사관의 긴급 구조 시스템 보안 및 자원 확대. 우리는 개인의 주의뿐 아니라 시스템의 보호도 동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아라는 마음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권 휴대폰 맡기지 마세요. 급박한 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바로 대사관경찰에 신고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면 볼수록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입니다. 오늘도 경각심을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